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문학관장께서 방금 소개해 주신 이성환입니다. 제가 따로 또 강사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관장님께서 미리 다 해주셔서 저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은 금년 2월 달에 우리 그 손배희 이육사 문학관장께서 취임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작년부터 이 이육사 아카데미를 하는데 저희에게 그 육사의 육형제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또 그 선친 되시는 분께서 육형제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청이 있어서 제가 한 몇 번 거절을 했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또 관장님께서 대학 교수 출신인데 말씀을 더 잘 하시고 제가 언변이 없어서 제가 몇 번이나 사양을 했지만은 본인이 하시는 것보다가 제가 장손이니까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거절을 못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그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조부가 6분이 계시지만은 한 분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뵙지를 못해서 이 6분들의 조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 제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그러나 이제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집안의 어른들 하면은 저 주변의 어른들이 저 종조모입니다. 육사 선생 부인 종조모가 늘 저들 집하고 큰 집하고 가까이 대구서 오래 계셔서 종조모도 저 사는 집에 자주 오시고 저도 또 종조모를 자주 한 20, 30대에는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저들 어른한테는 삼종숙이 되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열촌 대부죠. 이원성 선생님이시라고 수필동인회 회장을 하시고 지금 현재 91세인데 아직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종조부나 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었고 저희 어른이 계실 때에 또 글로서 남겨놓은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제가 보태지는 않고 혹시 제가 잘 몰라서 빠진 건 있을지 모르지만은 보태지는 않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강사 양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강의 순서입니다. 육사문학관에 가면은 혹시 다 여기 오신 분들은 육사문학관을 다 한번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집을 복원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육사 선생님의 집을 복원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유구당이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당이라는 어떤 것이다 하는 그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구당의 가교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구당 유허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육사의 형제들을 해서 제일 큰 형님이
일하 이원기 선생, 저한테는 바로 조부입니다. 그리고 둘째 조부 육사 이원록 선생, 셋째 조부가 두인 이원일 선생, 그리고 넷째 조부가 여천 이원조 선생, 그리고 다섯째 조부가 호가 백내입니다. 백내 이원창 선생, 여섯째 조부가 이원홍 선생, 그리고 저희 그 부친 호가 실헌입니다. 이동영 교수, 부산대학 교수를 하셨는데 집에 어른 그 연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집에 어른께서 그 육형제분들을 대해서 정신 계승을 위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구당입니다. 유구당은 그 육사 선생의 그 육형제 분의 그 당호를 이제 유구당이다. 집이 이제 그 당호입니다. 당호인데 일하 선생 그 맞으니까 일하 선생 이원기 선생의 당호입니다. 그래서 일하공은 민족시인 육사 이원록 선생, 그리고 항일 지사이며 그 서예가 있으신 셋째 두인 이원일 선생, 그리고 넷째 문학평론가 여천 이원조 선생, 언론인, 여섯째는 언론 백내 이원창 선생, 그리고 여섯 번째 종조부가 화가입니다. 화수 이원홍 선생. 이렇게 그 육형제분의 우애를 기려서 당호를 유구당으로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기문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문이 그 봉화 그 춘향면에 그 한수정에 이런 권노섭 선생이 그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판, 저 유구당이라는 현판은 그 영주에 가면은 그 석계 김태균 선생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그 미술 대한민국 국전의 그 서예 부분에 그 심사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때 그 유구당이라는 현판 글씨를 받으러 제가 영주에 그 김태균 선생한테 갔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저걸 각을해서 최초로 그 저 유구당이 복원할 때에 현판을 제가 가서, 그때 저 집에 어른이 부산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뭐 심부름으로 이렇게 좀 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유구당 기문이 있습니다만, 이 기문은 그 저 한국 독립유공지사 열전에 그 수록이 돼서 여기에서는 뭐 제가 그 저 설명하는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육형제분의 이 가계도입니다. 육사 선생님의 육형제분의 아버지가 가짜 호자입니다. 이가호, 가짜 호자고, 그리고 호는 그 아은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허길, 외자입니다. 외자인데, 이 어머니는 1876년에서 1942년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6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선산, 지금은 구미입니다. 구미에 임원에 가면은 의병장 활동을 하신 그 왕산 허위 선생이 계시는데, 이 허위 선생의 사촌이 바로 그 범산 허형 선생입니다. 이 범산 선생의 바로 따님이 바로 그 육형제분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어머니는 그 범산의 아들이 그 일창이라고 그 저 허발 선생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만주서 한약방을 하셨어요. 한약방을 하셨는데, 이 범산 선생, 범산 선생의 그 아들, 그 허발 선생의 바로 여동생이 그 육형제분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육사 선생님이나 육사 선생님 형제, 삼형제 분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신 그런 하나의 그 계기도 외가에 이런 그 저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평소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종조모, 그 육사 선생님 저 부인 되시는 종조모한테, 그리고 저 어른한테 어릴 때부터
늘 들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 이 형제분들의 그 우애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참 기가 딸도록 들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서 그 우애가 있었느냐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육사 선생의 그 조부가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저한테는 오대조가 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우때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그 육사 선생의 그 조부가 형제가 삼형제가 계셨어요. 그 제일 저한테 오대조 되시는 분이 만자 휘자 휘자고 둘째가 만자 철자 그다음에 셋째가 이제 그 만자 정자인데 그러니까 육사 선생의 조부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만자 휘자 어른이 아들이 없었는데 이 옛날에는 그 아들이 없으니까 그 지차집에서 양자를 가는데 둘째 만자 철자 그 육사 선생의 그 종조부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그런데 그 아들을 1살 되는 해에 바로 양자를 줬어요. 요즘 같으면 내 아가 뭐 하나인데 그 1살에 양자를 주겠습니까? 형제라도. 그러나 그때 바로 형님이 아들이 없으니까 바로 밑에 동생이 아들 하나 있는데 그것도 나자마자 1살에 바로 형님한테로 양자를 줬습니다. 그 어른이 바로 육사 선생의 그 조부가 됩니다. 조부가 되는데 그 어른이 중자 직자인데 그리고 나서 이분은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을 갖다가 양자를 줘보니까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이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아들이 넷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셋째 동생이 그리고 둘째 동생이 마지한테 양자 하나 있는 아들을 주고 셋째 동생은 아들 너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마지한테 안 주고 이제 둘째한테 형님한테 준 거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그래도 네가 많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 줘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 하나 있는 아들을 그렇게 1살에 양자 준다는 것이 그거 가지고 이제 우때에 참말로 형제간의 우애가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 이제 둘째 동생이 형님한테 아들을 이제 주면서 왜 주는지 그거는 그 이유는 뭐냐? 이제 큰 집이라는 대의 명분을 갖다가 이제 첫째는 내세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아들이 없는 형수한테 아들을 줌으로써 형수를 위로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양자를 줬다. 막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어른들한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새 뭐 전부 다 아들 하나 아니면 딸 하나 놓고 아들 안 그러면 아들 없는 집도 참 많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 이제 그렇게 할 그런 참 자식들이 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보지만은 시대가 이제 참 또 많이 바뀌어 가지고 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원자 기자 저한테 조부죠. 조부는 1899년에 나셔서 화면이 조금 작습니다만은 1942년 그러니까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된 데서 해방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44세에 돌아가셨는데 서울 종암동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으셨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일화선생 밑에 저 어른입니다. 동자 영자 저 실헌이라고 되는데 저 어른은 부산대학 교수를 하셨습니다. 집에 어른은 1933년생인데 200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대학에 퇴직을 하시고 한 10년 정도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조금 병환이 계셔가지고 지금 같으면 참 100세 시대에 오래 사시면 참 좋은데 한 13년 원래 돌아가신 지 한 13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록 본명이 원자 녹자가 육사 선생인데
육사 선생도 1904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1세, 뭐 집에 나이로 하면 41세에 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 두인 원자 일자 종조부는 그 1906년에 나셔가지고 이분은 아마 서예가로서 아주 글씨라든가 이 그림에 참 능했습니다. 능했는데 이분도 그 형제분들과 같이 1927년에 그 장진홍 의사 조선인행 대구지점 폭탄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한 2년 7개월 정도 계시다가 옥고를 하시고 아마 해방 6.25 사변 나고 그 전후에 아마 돌아가셨으니까 뭐 50년이나 53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50을 못 넘기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넷째 원자 조자 호가 여천이죠. 이원조 선생은 1909년에 태어나셔서 195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른도 보면 뭐 집에 연설을 하면 4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른은 지금 이어령 선생이 지금 살아계시죠, 아직까지. 이어령 선생은 아마 이분을 자주 배웠다 그래요. 저한테 이야기가 6형제분에 이원조 선생만치 똑똑한 분이 없다. 정말 똑똑하다. 이어령 선생이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어른은 문학평론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동경법정대학의 불문학과를 졸업하셨어요. 불문학과를 졸업하시고 결혼을 누구와 했느냐 하면은 이조판서 이재곤의 손녀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곤이 영친왕에 아마 육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왕족 혼인을 했어요. 왕족 혼인을 해서 제가 어른한테 듣기로 넷째 조부가 왕족 혼인을 해서 그때는 정사를 비원에서 봤는데 요즘 말로 백으로 이제 전부 다 우리 집안에 대소가들이 비원 구경도 하고 요새 청와대 구경하고 이랬죠. 그런 구경을 넷째 할배 덕에 우리 그런 적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백내 이원창 선생입니다. 여기에도 조선일보 기자도 하시고 언론인 출신이고 후일에 진보당의 죽산 조봉암 선생 비서를 하셨습니다. 뒤에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섯째 조부가 바로 호가 화수고 원자 홍자입니다. 여기는 1918년에 나셔서 1936년 1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림을 아주 잘 그리셨는데 화가입니다. 화가인데 국전에 입선을 하고 아마 거기에 축하연을 하는 자리에서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육형제분을 기리는 유구당 유허지비가 원촌 생가터에 세웠습니다. 이거를 세우려고 그때 당시에 지금도 뭐 물은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이거 세우는데 정말 수자원공사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보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가터를 세우느냐? 안 된다. 물 들어올 때까지라도 좀 세워놓자. 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유구당 유허지비를 제가 그때 어른한테 이 비문을 받아가지고 경산에 있는 돌집에 가서 파서 지금 이 생가터에 세웠습니다. 이 아주 짧은 글이라서 우리가 금성문을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곳은 순국의사 일하 이원기 민족시인 육사 이월로 서예가 두인
이원일, 문학평론가 여천 이원조, 언론인 백내 이원창, 화가 화수 이원홍, 육형제가 태어나신 집터이다. 태계 선생의 14대 손이요, 아은공 가호와 어머니 허씨에게서 태어나니 허씨 부인은 선산군 임원의 범산공 허비의 따님이다. 육형제가 모두 조부 장릉 참봉 치헌공 중직에게 한학을 배웠다. 위로 삼형제부는 1925년에 독립운동 단체였던 의열당과 군정서와 정의부에 입단하여 국내외에서 활동 중 1927년 정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사건에 연루되어 2년 7개월의 옥고를 치루었으며 계속해서 조국 광복을 위하여 활동하셨다. 여천공은 독립조국과 민족문학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다가 북녘땅에서 옥사하셨고, 백내공은 조선중앙일보 정경부장 편집국장을 역임하셨고, 화수공은 19세에 선전에 입선하셨는데 그해 서거하시니 미성이었다. 이 마을이 안동댐으로 수몰지역이 되어 육형제분의 생가가 안동 시내 태화동에 이건되었다. 맏형 일하공께서 일찍이 육형제의 우애를 기려서 당호를 유구당이라 하셨다. 기무는 봉화군 춘향 한수정 이런 권노섭이 지었다. 삼가 조각도를 세워 유구당 기념하고자 한다. 1992년 임신 7월 상간 철학박사 진성 이완재 이완재 교수는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으로 봉직을 하시고 현재 원래 89입니다. 89인데 아직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글씨도 이완재 선생이 쓰셨고 유구당 기념회가 건식을 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함축된 내용이 이 비문에 전부 다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육사의 형님 되시는 일하 이원기 선생입니다. 저한테 바로 조부지요. 태계 선생의 14세 손입니다. 형조 참판을 역임하신 사은 2군의 6세 손이고, 조부 치현공 장릉 참복에게 한학을 수학을 했습니다. 개화기에 예안 보문 의숙에서 신문학을 수학하시고, 그 다음에 15세 때 아마 글씨가 아주 잘 쓰셨어요. 제가 관찰을 뒤에서 소개하겠지만은, 글씨를 잘 쓰셨고, 1927년에 29살 때에 동생 원록 육사 선생과 셋째 원일 선생과 장진홍 의사 폭탄 사건에 연루되어서 2년 7개월 동안의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에 일하 육사 두인 삼형제가 또 대구 경문 사건으로 검거되어서 일하공은 일찍 좀 풀려났습니다. 일찍 풀려나서 영일 기계에 있는 정고종숙 때는 해산 이영우 선생에게 육사 선생 동생의 투옥을 알리고,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영일 기계 정고종숙이 조금 잘 사셨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 편지가 알려짐으로써 삼형제가 처음 이렇게 투옥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 선생의 독립운동 기록은 기여수필이라든가 독립운동사, 고등경찰 요사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일하 선생의 관찰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이 편지가 한국 독립
운동사 연구소에서 발행한 독립운동가 그 서한집에 요거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내용이라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기념관에서 그 소개가 되었더라도 이 봉투는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이 봉투에 보면은 받는 사람이 영일군 기계면 기계리 해가지고 이해산 영우, 여기에 보면은 아마 이해산, 요 해산은 이영우 씨의 호죠, 호. 그리고 효려하 임납 이래 되어 있고, 보내는 사람은 대구부 남산정 662G35, 662-35번지 이원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 조모가 보면 이 기자를 갖다가 말이죠, 아주 그 터기자도 쓰시고 보일시변의 기자도 쓰시고 여러 가지 그 기자를 쓰셨어요. 편지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해산 영우씨 효려하, 이게 아마 효려하라는 것은 아마 이때 해산 선생이 상주일 때에 상을 당해서 아마 상주일 때에 쓰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주일 때에 이제 보낸 편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기에 1번에 보면은 저기 1번, 2번, 제가 3번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개군 형제라고 되어 있죠. 개군 형제 어조사 2에다가 경문 피협 그래가지고 이순이면 20일이거든요. 이순전 피검 요래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구 경찰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일군 캐나는 거는, 일군은 그게 아마 원일, 육사의 동생을 이야기해요. 원일을 갖다가 주라 가지고 일군이라고 했는데, 일군 어제 작석이죠. 저녁 석자죠. 일군 작석자 낮 포병 악이 요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귀희 변경이다 요래 해놨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은 개군 형제도 경문으로 혐의를 입어 이순 전에, 그래 20일 전에 대구서에 피검되었다가 원일은 어제 저녁에 그곳에서 돌아온 것은 반가우나,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저녁에 돌아온 것은 반가운데 병을 안고 왔으니 걱정이다. 그런 내용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2번을 보시면은 2번은 거기에 활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동생 육사를 이 활로 썼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활군 역탐기이면 수고비상, 그 다음에 이제 방화기 감방문 상기위독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해석을 해보면 활군, 그러니까 이제 육사 선생도 옥살이 하는 속사정을 탐문해 보니 고통이 예사롭지 아니하며 감방에서 병들어 누웠다고 하니 위독한 듯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뒤에서는 아마 이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3번에 보면은 수차 모렴, 역계 무기지구 불감적고 공사 이래가지고 사자는 기다릴 사자인데, 요거는 이제 삼형, 비록 염치가 없고 또 끝없이 요구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감히 바로 고하지 못하지만 삼가 구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경호년
저도 이것을 갖다가 제일 끝에 보면 경오라 되는데 이게 경자로 이게 듣긴데 경자 하니까 이게 연도수가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경자년 같으면 1900년이고 1960년인데 요거는 보니까 1930년이 경오년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경오년 4월, 음력 12월이죠. 24일 척질 소상이라 가지고 이원기 이렇게 그 편지를 보냈는데 이 척질 소상은 인척에게 보낼 때, 친척이 아니고 인척에게 보낼 때에 이런 그 용어를 쓴답니다. 쓰는데 여기에 그 해산 이영우 선생의 조카가 이상정 씨라고 서울에 지금 생존해 계세요. 생존해 계시는데 대구 한 번씩 오시면은 저하고 식사를 합니다만은 자기한테는 해산 선생이 백부대죠. 백부대는데 자기 그러니까 우때 할매가 우리 원촌에서 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촌수가 정고종숙 하는 게 이게 참 보니까 어려운 촌수예요, 보니까. 이 정고종숙이. 그래서 요거 조금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산의 고모님이, 고모, 할머니가 육사 선생의 정조부 형제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참 많이 떨어진 게 어째 정자가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많이 떨어진 촌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일하 선생의 관찰인데 제가 요번에 처음 찾았습니다만 이게 주소가 말이죠. 어떻게 되냐. 경성부 받는 사람이 주소가 경성부 명륜 일정 눈목자죠. 명륜 일정목 57의 3번지. 그거 보면 이원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원일. 이원일 받는 사람은 이원일인데 옆에 보면 이활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조금 새로운 편지고 대구부 수정 43번지 일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생한테 보내니까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일하 이렇게 보냈는데 아마 대구부 수정 43번지 요즘 같으면 아마 대구의 수창동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수창동이고 저기에 이활방에 이원일 왜 그러면 둘째 동생은 있는데 이름만 쓰고 셋째 동생이 보라고 말이죠. 형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희들 셋째 할매가 청도서 왔는데 하씨예요. 하씨인데 셋째 종조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육사 선생 그래 우리 종조모가 거기에 이제 같이 계시면서 셋째 조부로 혼자 계시니까 뒷바라지를 다 해주시고 그래 한 집에 사셨어요. 한 집에 사셔서 이런 관찰을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저기 안이불자 부지일간, 부지일간의 자주 저게 어머니 자자죠. 자주 근력 무손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절대 접하여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력이 어머니를 안보했는 편지예요.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또 일하 선생이 아마 대구 계시면서 어머니는 서울 계셨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찌 하자를 썼는 건 물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머니 건강이 어떠시노 이렇게 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 부분에는 수진이라고 돼요. 수진 같으면 요 진차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진의 구씨, 즉, 정시 불경 복약이다. 오제후가 완운이다. 요래 되어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수진을 구씨 같으면 저기 외삼촌 군자인데, 외삼촌이 한의사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창 선생한테, 진찰을 받으니
그 약을 한 뭐 5잔은 먹어야 완치가 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또 우자, 또 우수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는. 우수진의 송원형, 즉, 복약 2, 3제 완운, 이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외삼촌한테도 진찰 받아 있기에 약을 5제 복용을 해야 완치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송원형이라는 것은, 송원형은 그 아마 이분도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뭐 조금 이렇게 의사 같아요. 그러니까. 그 또 그 송원형한테 그 진찰을 받아 있기에 그것도 약 한 2, 3제 정도 잡숴야지 낫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에 보면은 그 일헌이라고 일헌굿이라고 일헌굿인데 바로 일헌도 바로 그 저 육사 선생의 외삼촌입니다. 그 저 육형제본의 외삼촌인데 그 일창 선생의 동생이 됩니다. 그 일헌 그 굿이 오발전일 일이 낙여 어조사 어자 요래 해놨는데 그 일헌 외삼촌은 그 내가 그 저 오기 전에 아마 그 내가 출발 하루 전에 그 이미 아마 여기를 떠났다 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보면은 그 일창이라고 나오죠. 일창굿시 해가지고 기매옥 해가지고 그 써있자하고, 그 다음에 그 저 보면 약종상 그 약불득직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실시낭패라고 그 저 끝에 그 저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일창 선생이 그때 기하마 집을 팔았다. 그러니까 기매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을 팔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종상 허가를 얻지 못하면은 그 실시낭패다. 그 당시에도 뭐 약종상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머니의 편지로 그 안부를 병세를 묻고 그 외삼촌의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편지를 셋째 동생한테 일하 선생이 보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은 2월 10일 야극 죄백돈이라고 여기에 보면은 2월 10일 야극 죄백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죄 많은 형이다. 예, 뭐든지 하여튼 그때는 편지 보낼 때 무조건 끝에는 보면 죄인이라고 쓰고 말이죠. 그런 것이 하나 또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야극 죄 많은 형 죄백돈을 이렇게 그 편지를 쓰셨어요. 예. 요거는 그 일하 선생이 그 지금 현재 그 비석이 안동의 녹전에 있습니다. 녹전에 있는데 일하 선생은 그 비문을 누가 지었느냐? 우리나라에서 그 가고파를 작사하신 시조시 노산 이은상 선생께서 저희 조부 그 비문을 지주셨습니다. 지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명글씨는 그 일중 김충현 선생께서 서예가로서는 아주 참 지금 현재로서는 생존해 지금 아마 자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일 잘 쓰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게 참 그 일하 선생 집에 할배 비문을 시간 나면 한 번씩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저도 참 저는 그 글을 안 하고 이제 학자는 아니지만은 제가 읽어보고 한 번씩 감동을 합니다. 왜 감동을 하느냐? 노산 선생의 글이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잘 쓰셨는지 참 역시 참 큰 그 인물이다. 노산 선생은 큰 인물이다. 이렇게 참 읽어보면서도 감동을 하는데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문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짧은 인생은 풀잎의 이슬같이 잠깐이로되, 사람의 짧은 인생은 풀잎의 이슬같이 잠깐이로되 더 높은 뜻과 의기는 천지와 더불어 영원한 것이니 일하 이원기 님이야말로 이름을 탐하지 아니하되 뜻과 의기의 인물이라 그 이름 저절로 느껴집니다. 진성이시 대개선생의 14대 손이요 역대를 통해 많은 명현들이
배출한 빛나는 혈통을 타고났으며 가난한 집안이라 효성과 우애가 더욱더 돈독했고 쇠하는 국군이라 매양 강개한 뜻을 참지 못했다. 조부 치형공 중직의 학문과 부친 아흥공 가호의 지조와 외가 제종조 왕상공 허위의 기계를 이어받아 27세에 독립운동단체인 정의부 군정서 의열단에 입단하여 아우시인 육사를 영경으로 보내고 그는 국내에서 비밀 결사로 활동하다가 27세에 장진홍 의사의 조선은행 폭격 사건에 연좌되어 네 형제가 모두 외경에게서 고초를 당했고 그는 2년 7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나와 옥고도 가시기 전에 해를 이어 양친상을 당하고 슬픔이 겹친 나머지 원한 속에 숨을 거두니 이 땅에 머물러 겨우 44년 조국 광복을 못 보고 가신 데다 이듬해에 아우 육사마저 북경에서 옥사하니 통분한 말을 어찌 다 하랴. 그의 맏아들 동영은 효자요 국문학자로서 원촌으로부터 이곳 갈현에 어머니의 묘소를 옮겨 모시고 내게 와서 묘비문을 청하니 일하님은 뜻을 같이 한 영남의 선배요 동영군은 또한 나에게 종유한지라 이 어찌 깊은 인연이 아니며 나 또한 열사의 묘비에 글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 누구 비문을 짓는다 하랴. 이렇게 그 비문을 지어 주셨는데 비문보다가 저는 더 이 아름다운 내용은 뒤에 넉줄로 된 명입니다. 명을 보면은 이게 또 함축되게 이렇게 하셨는데 태백산 높이 솟고 낙동강 길게 흐름이여 님은 가신 듯 안 가시고 저 산 저 물과 함께 계시도다. 1973년 광복절 노산 이은상 이렇게 그 명을 또 지어주셨는데 역시 참 우리 당대 최고의 우리가 시조 작가가 지으신 노산 선생의 글을 제가 아주 참 감명 깊게 조부의 비문이 앞서서 정말로 참 좋다라는 그런 것을 한번 느끼게 합니다. 예. 시간이 7시요. 예, 육사 선생입니다. 육사 선생은 뭐 육사 문학관에 가면 너무나 잘 알려져서 제가 2018년도 2년 전에 제가 매일신문사에 처음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것을 발견을 해서 저도 이 내용이 참 뭔지 몰랐습니다. 몰라서 저기에서 저 넉자의 한자 성어가 숫자는 확실하게 알겠고 저게 부자도 조금은 알겠습니다. 뜰부자거든요. 그러나 뒤에 두 자는 정말로 제가 참 모르다가 이완재 교수님한테 찾아갔었어요. 가서 이게 무슨 자입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래 하더니만 배선자를 이래 썼네. 배선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네 번째 글자도 참 막 이게 초서로 해서 저것도 잘 모르는데 이완재 교수가 이거 행자네. 그래서 수부선행인 줄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수부선행이 무슨 뜻이냐? 물이 배를 나가게 한다. 물이 있어가지고 물의 부력으로 배가 앞으로 나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 육사 선생이 일창, 여기에 보면 내구일창이라고 돼요. 내구일창. 여기에 외삼촌 구자거든요. 우리가 외삼촌을 다르게 또 내구라고 이렇게, 호칭을, 별칭을 이렇게 씁니다. 내구일창. 일창 선생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호죠. 호인데, 여기에 보면 요 길령자에 요게 송객자입니다. 영객생, 이활.
그리고 이제 육사 선생이 외삼촌한테 써드린 이제 넉자로 된 한자 성어입니다. 수부선에. 그래서 그때 일창 선생이 만주에서 일창 한약방을 경영하시면서 돈 벌어가지고 전부 가정생활 조금 하시고 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독립자금으로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일창 한의원에는 안중근 이사, 김동삼 선생, 그 다음에 육사 선생, 뭐 이렇게 그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출입했다는 것이 한국 독립유공지사 열전에 보면은 기록이 있습니다. 일창 한의원에 많이 출입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외삼촌한테 독립자금을 대준 그 뜻의 감사의 뜻으로 수부선행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완재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가도 이완재 교수 뜻이 제일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기에 이제 영객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요즘 쉽게 말하면 저게 이제 객처럼 떠도는 객처럼 이렇게 영원히 떠도는 신세. 육사 선생이 자신의 어떤 심정을 살짝이고 빗대 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쓰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같으면 방랑자지요. 집에 계실 시간이 없었으니까 독립운동 만주로 가셨다가 계속 돌으셨다가 가셨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객생으로 표현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사의 광야시의 끝부분에 보면은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나 부르게 하리라. 마지막 소절에 광야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라고 육사 선생님께서 미리 독립을 예견하셨듯이 육사 선생이 아니면은 과연 이렇게 넉자로 된 성어를 수부선행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930년도에 외삼촌 이렇게 독립자금 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 용어로 표현을 했더라면은 바로 부들리 갔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이 표현을 갖다가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물과 배로 애둘러서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보면은 감동적이고 육사 선생이 아니면은 저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조부입니다. 두인 이원일 선생인데 요 필명은 세수관 주인으로 하시고 이 어른도 치영공 중직 아까 양자 들어오신 조부한테 한학을 배우고 이분은 서예가로서 아주 붓글씨에 능통했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이게 1925년하고 27년 같이 투옥을 하시고 이분은 잡혀간 이유가 뭐냐 하이 1930년에 대구 경문 27년에 장진홍 의사 폭탄 사건에 잡혀간 이유가 뭐냐 글씨를 잘 쓰시기 때문에 거기에다 선물 상자에다 써진 글씨가 셋째 조부 이원일 선생 글씨라 가지고 거기 제명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어딜 가셨어요. 너무 글씨를 잘 써도 안 돼요 보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참 처벌을 받으시고 나중에 월북해가지고 또 남쪽으로 왔다가 그렇게 행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어른은 제가 가진 거는 많이 없지만은 아마 다른 분들은 이 어른 작품들을 들어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시고. 이 어른이 시 한 편을 쓰셨는데 여기 보면은 정참객고 미등정 말을 멈춘 나그네가 굳이 오리지 않으면 루에 춘정 백조성이다. 루에의 봄날이 맑고 백조가 울기 때문이라. 회년 척복 중심호 왕년에 왔었지만 거듭 찾아옴이 좋은데 일로 향산 권몽경이다. 일로의 향산은 게으른 꿈에서 놀라네. 고금 기아 다명사 예로부터 경주는 명사가 많은데 천지 이금 괴중망이라. 천지는 금수의 외놈이니 부끄러운 백성이다. 여기에서 아마 이 어른이 셋째 조부가
천지는 금수에, 천지가 전부 다 외놈이니 부끄러운 백성이다. 이 어른의 시에서 이 대목에 가장 항일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는 암하 심수처라. 다만 원하는 바 암하의 깊은 곳에 황후매득 백운경이라. 황후를 매득하여 백운을 갈고 싶네. 그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요거는 맨 두인 선생 작품인데, 요것도 보니까 앞에서 일하 선생 관찰하고 같이 기 소개는 됐습니다. 보니까 한국 독립운동가 서한집에 소개된 것인데, 요거 내용은 중국의 명말의 환초도인 홍자성의 어록을 정리한 최근담의 구절입니다. 구절인데 해석을 보면은 내가 과연 화로를 달구어 큰 대장장이가 된다면 어찌 단단한 금이나 둔한 쇠를 놓기지 못함을 근심할 것이며, 내가 과연 큰 바다와 긴 강이 된다면 어찌 함부로 흐르는 물줄기와 도랑물을 용납하지 못함을 걱정하겠는가, 이런 내용인데, 요건 아마 시대의 험난한 시대에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도량을 더 극대화해서 이 외모를 더 포용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요것을 이제 셋째 조부 두인 선생의 작품들인데, 여기에 병풍을 보면은 모친 회감년에 육사 선생 육형제분의 어머니 회감년에, 여기 내용은 보면은 시경에 나오는 국풍구절인 것 같습니다. 국풍구절인데, 저기에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육형제분들이 어머니 회갑에 뭐를 했다는 것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원기 해가지고 배식, 그래 뭐 절을 올리고 행사를 진행한 것은 제일 큰여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원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사 선생이 원삼은 봉주를 했다. 술을 따르고, 그 다음에 원일은 경서, 이 병풍에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넷째 조부 원조는 창시, 그렇게 시를 읊고, 그 밑에 원창은 가무, 노래와 춤을 추고, 여섯째 원홍은 헌화, 꽃을 드렸다. 육형제가 전부 다 하나씩 맡아서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렸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육형제분의 어머니, 허씨 부인의 모친 회갑, 모친 회갑이 1936년입니다. 36년이니까 지금으로 한 84년 정도 전에 회갑년 초청장이 저에게 한 부 있어서 이렇게 하나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두인 선생의 난초 그림인데, 화제는 엽수화청으로 쓰셨네요, 보니까. 저 실물은 아주 난초를 잘 그리셨어요, 보니까. 요거는 여천 이원조 선생 넷째 조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넷째 조부는 대구의 교남학교, 전신인 대구 대륜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2003년에 대륜 중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저희 어른한테 와서 이원조 문학비를 학교 모교에 하나 기념으로 세우고 싶다. 선배니까. 그래서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931년에 동경법정대학의 불문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졸업 논문이 앙드레지드입니다. 앙드레지드고, 이 어른의 필명은 청량산인, 안동학인, 자정향사 주인으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분이 이조판서 이재곤의 손녀와 결혼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분의 장인이 누구냐 하면은 독립운동가 이관용이 바로 넷째 조부의 이원조 선생의 장인입니다.
이 이완용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스위스에 가서 철학 박사 1호입니다. 아주 그 참 훌륭하신 분이고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그 1947년에 임화, 시인 임화, 김남천 등과 월북해서 6.25 때 남하를 하셔서 해방일보 주필도 하시고 해방 직후에 서울대학에서 소설론 강의도 하셨어요. 그래서 1955년에 아마 북한에서 처형이 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원조 선생의 관찰입니다. 여기에 이거는 이 편지가 앞부분이 없어졌어요. 훼손이 돼서.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있어서 중간 부분이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 편지다. 누구에게 보냈냐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에 숙부주일로 이게 고자 같기도 하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도 이게 저는 고자 계집여변의 예고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제비 숙자예요. 숙부주일로 그 숙부한테 숙부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가짜 호자가 어른이고 작은 아버지가 세자 호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육형제분의 그 숙부가 대구대학교 교수를 하셔서 집안의 형편이 좀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는 그 숙부주일 저기 이제 그 남은 부분 제일 앞에 그거는 이제 오어가 우리 집안 이제 오어가 여시기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집안에 과연 이와 같이 심한지 당해낼 바가 없다. 뭐 이런 그 표현을 쓰셨고 이 세상에 살면서 몸둘 땅이 없으니 저기에 목석이라고 해 나무와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와 돌이 될지라도 태양을 가릴 수 없으니 스스로 위로할 길이 없다. 이런 그 내용은 참 그 마음에 한이 넘치는 그런 그 표현을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두 번째 빨간 네모해놨는데 보면은 중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원조 선생이 중형이라는 것은 바로 육사 선생을 이야기하죠. 그때 여기에 이제 육사 선생은 뭐 별탈 없이 아직도 이제 별탈이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육사 선생은 아직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한 육사 선생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삼형이라는 것은, 삼형은 바로 이원조 선생이 바로 위에 이원일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셋째 형님은 집안 정리 후가 뭐 안정이 될 것 같다. 막 이런 그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숙부 그러니까 이제 세자 호자 숙부의 그 한 가지 희망도 뭐 끊어지게 됐고 어찌 생각해야 되겠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숙부의 또 그 근황을 걱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앞날에 좀 이렇게 지도를 좀 해달라는 그런 그 내용을 쓰셨어요. 내용을 쓰셨고, 이거는 여기에 제일 끝에 보면은 아주 작게, 여기에 소상일시라고 되어 있어요. 소상일시 죄종자. 아까 죄백도이라고 또 이랬는데, 여기 또 죄종자. 종자 같으면 이거 3천 맞거든요. 소상일시, 요거는 소상일시라는 것은 상주가 편지를 쓸 때, 상주의 입장에서 편지를 쓸 때 소상일시라고 씁니다. 그래서 아마 저 때가 연도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언제 몇 년이라고 쓰면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인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42년, 43년 계속 이렇게 연거푸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와 누구 돌아가셨을 때 상주 때에 쓰셨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 편지로 봐서는. 그래서 이것도 집안에 이렇게 형제들이 전부 다 고통을 겪고 어려움에 처한 것을 숙부한테 상의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찰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예, 다섯째는
백내 이원창 선생입니다. 백내 선생은 인천 조선일보사 인천지사 기자를 하다가 그 조선중앙일보 정경부장 편집국장 그 언론인인데 후일에 그 죽산 조봉암 선생 비서를 역임하셨어요. 이것도 집에 어른은 말이죠. 누구한테 들었냐. 그 당시에 영남일보사의 사장실에 남씨라는 분이 와서 그 다섯째 삼촌이 죽산 비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에, KBS에 보면은 죽산 조봉암 선생을 재조명하는 TV를 봤어요. 봤는데, 죽산 선생이 이승만 초대 정권의 초대 농림부 장관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농림부 장관을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다음에 출마할 때 죽산이 진보당을 만들어서 같이 대통령을 출마하니까 표는 행편없이 떨어졌는데 또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출마할 때 죽산이 또 두 번째 또 같이 입후보를 했는데 그때는 첫 번째보다가 표는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서 죽산을 간첩 혐의로 몰아가지고 재판에 회부해서 죽산이 1심에서 무혐의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재심에서 사형을 하더라고요. 오늘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내일 바로 사형 집행을 해서 죽산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조봉암 선생이. 그래서 그 이후에 죽산이 간첩 혐의를 벗었더라고요. 보니까. 벗었고, 그래서 거기에 죽산 딸이 인터뷰를 하는데 조호정이라는 분이 죽산 딸인데 이 조호정이가 연세가 93살이에요. 93세인데 이 조봉암 선생 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째 조부가 죽산 비서를 했다는 것은 그냥 아버지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잘 몰랐는데 죽산 딸은 안 알겠느냐. 이 어른이 자기 아버지 비서를 했으면 딱 93세고 하면 기억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KBS PD한테 전화해서 이 죽산 딸 전화번호를 제가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니까 딸이 안 받고 딸로 전화를 했는데 유수연이라고 조호정 죽산 딸의 사위가 죽산 기념 사업회장이더라고요. 이분이 받는데 이분도 연세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장모하고 좀 통화를 하고 싶다 이러니까 작년까지는 인터뷰를 하셨는데 금년부터는 조금 연세가 많으셔서 인터뷰를 좀 지양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한테 물으면 전달을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종조부가 이원창 선생인데 그렇게 당시 장모의 아버지 되는 조봉암 선생이 비서를 했다는데 그 사실인지 그걸 내가 한번 확인하고 싶다 이러니까 물어서 전화를 해주겠다. 그런데 한 일주일 있으니까 사위가 전화 왔는데 자기가 기억을 잘 못하겠다. 왜 못하느냐. 자기가 그때 10대 후반이기 때문에 비서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저도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알았는데 한 달 후에 또 새로 전화가 왔어요. 그 이후에 채널 A에서 차이나는 클래스에 이육사와 이거 보신 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사 선생하고 윤동주 시인하고 차이나는 클래스에 채널 A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육사 선생이 나오면서 육사 선생 형제, 그렇게 일하 선생, 육사 선생, 원일 선생,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까지 다 사진이 조금씩 어필이 됐는데 그 화면을 사위와 조봉암 씨 딸 조호정이라는 저분이 텔레비를 같이 봤대요. 그걸 보고 이 실물을 딱 보니까 아버지 비서 맞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저보고 사위 되시는 분이 8월 20일 날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와서 그때 당시에 이원창 선생이 아버지 비서를 했다. 기억이 난다. 내가 10대 후반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옆집에 살았다. 인천에. 우리 할아버지 인천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섯째 종종은 늘 저들이 인천 할매 합니다. 인천에 사셔가 죽산 선생하고 바로 옆집에 살아서 비서니까 아마 지근거리에 이렇게 살고 했는데 나중에 죽산 선생이 또 처형이 되니까 이 어른도 사실은 참 진보당 해산 후에
요시찰 인물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이어는 그렇게 나중에 방황 때 체포돼가 처형됐다고 전해지는데 언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아마 요것도 1950년 전후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다섯째 조부는 참 이 삶이 형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다섯째 조부도 뭐 민족을 위해가 바르게 살고자 이렇게 노력하셨을 따름인데 어떤 사상이라든가 뭐 큰 정치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어른의 비서 역임했는 것도 제가 요번에 새로운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좀 알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간대 19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조선 미전에 입선해가지고 그 축하연에서 넘어져서 그 길로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버지가 할매한테 말이죠. 물었어요. 왜 여섯째 삼촌은 왜 호를 화수라고 짓느냐? 물에 있기는 조모 같으면 허시 할매거든요. 그러니까 할매 이야기가 저한테 이야기가 아버지가 전해주시는 가가 천장 보고 이래 누웠으면은 화수 꽃물결이 흘러가는 것을 느껴가지고 호를 화수로 짓다. 그래 아버지는 그걸 들으시고 저 호가 단명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 어떤 서당의 선생님이 마당에 이래 도화꽃이 피기도 하고 또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걸 보고 수강생들한테 전부 다 시를 지어봐라, 한기 지어봐라 하니까 낙화만지호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단명을 할 운이구나 그렇게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낙화를 갖다가 같이 도화꽃이 피고 떨어지고 하지만은 글을 지을 때는 차라리 개화만지호이라고 지으면 더 안 좋겠느냐. 낙화만지호보다는 개화만지호이라고 지으면 더 안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화수공도 어떻든 간에 떨어진 꽃이 물에 흘러가는 낙화 유수격이라 할 수가 아니느냐. 집에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육형제분의 부친이신 아은공 가짜 호자 이가호 선생의 유필입니다. 관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거는 해석은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 이 편지가 보니까 병인 4월 6일 이래 되는데 병인년이 보면은 언제냐 하면 1926년입니다. 1926년인데 여기에 요 부와 요거는 며느리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국장제례라고, 국장이 곧 있을 점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또, 사제. 이 사제라는 것은 사돈한테 보낼 때 이 사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926년에 제가 국장이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그때 순종이 1926년에 작고를 해서 순종 돌아가신 그 해에 아은공께서 사돈한테 보낸 편지인데 사돈이 5분 계시는데 어느 사돈인지 표기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저 추측에는 이건 넷째 사돈이 아닌가. 왜냐 넷째 사돈이 국혼을 했으니까 대단한 사도였겠네. 그때 그 편지를 또 국장 이야기도 하셨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한데 이 편지에서는 앞에 누구한테 받으라는 누구 전 이런 게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다 하는 거는 조금 알기가 좀 힘드네요 보니까. 요거는 저희 선친 실은 이동영 박사 연보입니다. 연보인데
저 어른은 그 33년 저 계유세입니다. 계유세이고, 그 다음에 그 어른은 저 5살 때 조모한테 한글을 배워가지고 집에 어른도 조금 글재주는 참말로 제가 아버지라 하는 게 아니고 글재주가 정말 좋습니다. 저 아버지 써놓은 글 읽어보면 저도 참 한 번씩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5살 때 한문을 한글도 배우고 이래서 편지를 주고받고 이래 하셨는데 집에 아버지가 대구 수창초등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해요. 왜 퇴학을 당하느냐? 창씨개명을 안 해서 대구 수창초등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해서 안동의 도산국민학교에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해가지고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장자가 되다 보니까 아무도 뒤봐줄 사람도 없고 해서 다시 또 칠곡 가산국민학교에 전학을 가서 이 칠곡이 가산이 어디냐? 바로 외가입니다. 인동장씨들 많이 사는 가산에 여기에서 졸업을 하시고 청구대학에서 문학사를 받으시고 성균관대학에서 석사, 성균관대학에서 박사를 하셨는데 서울서 늘 저한테 합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정말로 남대문 시장에서 배추 장사를 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들으면은 아버지지만은 제가 참 눈물이 앞을 가로막을 정도로 고생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사회생활은 1953년도에 경상북도 도청에서 공무원을 조금 하시다가 대구의 원화여고, 상서여고 교사를 거쳐서 경북공전, 지금 현 경일대학입니다. 경일대학 교수를 하시고, 경제신문 논설위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동학회를 직접 창립을 하셔서, 오랫동안 안동문화를 발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연구회를 창립하셔서 또 활동을 하셨고, 1979년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수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가셔서는 태계학 부산연구원의 부원장 겸 국제태계학회 이사도 하시고 89년에는 중화민국 정무원의 초청으로 국립정치대학의 객자교수로 가 계시고 많은 태계에 대한 학술 발표라든가 학술 강연에 많이 참석을 하셨죠. 많이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매일신문사에서 77년도에 제정을 해서 78년도 2회 때에 광복상을 주는데 저들 집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애국지사 유족 중에 좀 모범 유족이다. 매일신문사에서 그렇게 해서 2회 때, 지금은 이 상이 끊어졌습니다만 2회 때에 저들 집이 받았고 대구시에서 78년도에 애국지사 유족으로서는 모범 유족이다 표창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도에 우리나라의 아주 국문학계에서는 노산 이은상, 도남 조윤재 이래 양대 산맥으로 계시죠. 도남 조윤재 박사는 우리 은근과 끈기라는 글을 쓰신 분입니다. 고등학교 책에 나오죠. 은근과 끈기. 집에 선생께서는 성균관대학의 도남 선생의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도남 국문학상을 수상하시고 저서로는 한 14권 정도 있고 연구 논문은 102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선생께서 유구당 육형제분들을 위해서 개성을 위해서 하신 노력은 아버지가 60년도 27살에 조부 아흥공 가짜 호자 저어른과 조모 흑일 내외분 2분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조부죠. 일하 이원기 선생하고 그 다음에 종조부 육사 선생 이 4분 산소를 서울 미아리에서 안동 원촌으로 아버지가 27살에 이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68년도에 안동 낙동강변에 육사 시비 건립을 최초로 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81년도에 이육사 시집 광야를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82년도에 한국 독립유공지사 열전을 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앞에서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92년도에 원촌마을 생가터에 유구당 유허집이 건립. 그리고 93년도에 일라 이원기 선생 순국 50주년 추모논총 발간. 그리고 2004년도에 정부라든가 경상북도라든가 그다음에 또 안동시 여기에 관장님 참여하신 264 문학회 문학연구회 이런 성원으로 해서 유구당 지금 그 유구당이 그 264 문학관의 유구당이 복원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복원할 때 제가 저 집에 아버지 모시고 늘 이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죠. 저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아버지가 운전을 못 하시니까 제가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유구당 그 복원 취지문을 만들어서 유구당 복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위원장이 국민대학 조동걸 교수가 하셨는데 초대 국학진흥원 원장을 하셨죠, 이분이. 그리고 뭐 유족 대표로는 집의 어른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참 오래된 사진 보니까 52년 전에 사진입니다. 제가 몇 장이 있어서 실었습니다만 68년도에 안동 낙동강변에서 그 이육사 선생 12 광야 최초의 광야 제막식 할 때 사진입니다. 왼쪽에 저분이 그 이승희 그때 그 당시 안동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 당시 한솔 이효상 선생 집의 어른이고 여기가 김대진 당시에 국회의원인데 지금 김관용 지사 장인이죠. 그리고 여기 서기원 선생인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 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선생께서 인사 말씀을 하는 거고 이분이 그 시인 신석초 시인 육사 선생하고 가장 가까운 신석초 시인 신석초 시인이 헌화를 하고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왼쪽 밑에 하단부 사진은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시비 놓고 했는 그 일하는 분들 격려차 집의 어른께서 사진을 한 장 찍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생가터에 93년도에 이거는 12제막 했는데 요 제 뒤에 보이는 게 저게 청포도알 저기 안동대학의 미대 교수가 아마 설계를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최유근 이사장님이 최유근 이사장이 저기 계시는데 최유근 이사장하고 집의 어른하고 오른쪽이 그 수필동 있네 그 이원성 선생입니다. 저한테는 그 열촌 대부죠. 대부고 왼쪽에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 강동군의 예. 홍보실장. 홍보실장. 유기덕 씨. 아, 기덕 씨. 아, 예, 제가 잘 압니다. 예, 예. 아, 예, 예. 예. 그러고 보니 모습이 좀 같네요. 90년도에 11월 달에, 넷째 조보 이원조 문학평론집, 출판 기념회 장면입니다. 요거는 1994년에 일화 선생 순국 50주년 추모 논총 출판 기념회 이거는 그때 부산대학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언제 사진이냐 그러면은 51년 전의 사진인데 6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도산서원을 방문했었어요. 처음 도산서원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집에 어른한테 연락이 와서 대통령을 안내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안내를 했는데 이 대통령 박 대통령이 집에 어른입니다. 그때 당시에 양택식 경북지사입니다. 경북지사고 예, 여는 이제 집에 어른이고 여기는 그때 당시에 박종교 경호실장입니다. 이분이 양택식 지사 박 대통령. 여기도 집에 어른하고 양지사, 대통령, 이렇게, 같이 이 도산서원 안내하는 광경을, 제가 집에 어른이 그때 하셔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 왜 소개를 했느냐 그러면은, 그때 박 대통령이 도산서원의 상덕사에 태계 선생
옆에 계시는 데가 참배를 하는데, 요 태도 이황 이렇게 돼 있죠. 요인데.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여기다 양탄자 깔으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카페트를. 대통령은 그 신발 벗고 못 들어간다. 그 도산성원에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도 신발 벗어야 됩니다. 벌써 그때 양말만 신고 그랬죠. 예. 그래서 참 그런 또 일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입니다. 예. 요즘 원래 보니까 도산성원 향사 지내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500년 만에 여성이 초혼관을 하듯이 그 당시에는 또 저렇게 아주 저걸 참 엄하게 해서 박 대통령의 그 고집신 그때 당시에 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청와대에서 양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제 대통령이고 양택식 지사 문공부 장관이죠. 장관이고 집에 어른이고, 요분은 제가 신직 수씨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 여러 이후락 씨입니다. 이때 이후락 씨가 비서실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보부장 하다가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해서, 수행을 했죠, 비서실장이. 이거는 제가 원래 윤달이 있어가지고, 윤달에는 뭐 좀 산소 정비를 좀 해도 괜찮다 해서, 제가 참 관련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참 그때 산소들이 말이죠. 조상들 산소들이 참 한 서너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눠져 있어서, 요번에 이렇게 아버지 산소 옆으로, 녹전으로 좀 이장을 했습니다. 원래 윤달도 있고, 그때 쭉 이장을 했는데, 이장을 하고 사진을 한번 찍어 왔습니다. 찍었는데, 제가 이 이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를 느꼈느냐. 예, 산소, 이제 우대 산소는 다 옮기고, 집에 아버지 산소는 그 자리 그대로 두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장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내가 작은 할배 육사산소 올라가면서, 원천 왔다가 가면은, 길도 험하고, 이쪽 말이죠. 이제는 이육사 문학관에서 육사선생 산소도 육사 문학관을 찾는 참배객들에게 좀 이렇게 오는 손님 내빈들에게 좀 편리하도록 육사 선생 참배를 하고 가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런 생각,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가까이 어디 문학관 내나 안 그러면 그 주변에 하면은 문학관에 와서 또 산소에 한번 들러보고 싶은 분들은 뭐 거기에 꽃이라도 놓고 가고 싶은 분들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노 하는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가원 씨가 도남 국문학교 이사장으로 계실 때 집에 어른께서 도남 국문학상을 80년도에 가산문학 논고를 쓰셔서 받았습니다. 요게 통덕가풍이라 이렇게 썼는데, 동영 선생 촉제 뒤에 그러면 공덕성입니다. 공자 77대 종소입니다. 공자 종손께서 저희 어른이 대만 국립정치대학의 객원 교수로 계실 때, 교환 교수로 계실 때에 그때 공자 종손 공덕성 씨가 대만 고시 원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좀 이렇게 대만에서 자주 차도 마시고 하시면서 공덕성 씨께서 이렇게 써주신 저희들 통덕가풍이다, 덕을 이어가는 집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공자종손 글씨를 이렇게 또 한번 보니까 아주 감회롭습니다. 제가 일찍 와서 오늘 안동에 전임 시장하는 김희동 시장님하고 차를 한잔 했는데, 김 시장님이 아마 공덕성 씨 연결식에 국빈으로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융숭하게 장례를, 대접을 받고 장례를 보고, 그때 당시에 안동시장으로 계셨으니까요. 공덕성 씨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산서원에도 오셔서 추로지향이라는 글씨를 아마 써주신 걸로 아는데, 태계 선생을 모신 곳이 도산서원이 맹자의 고향 추나라하고 공자의 고향 노나라 두 분의 고향 못지않은 곳이라, 이렇게 도산서원을 아주 참
공자와 이 맹자의 그 나라를 비교해서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추로지향이라고 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친필입니다. 예. 예. 그 요거는 뭐 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8년도에 매일 광복상 수상했는 거하고 집에 저 어른께서는 그 또 부산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부산서 또 활동을 좀 하셔서 98년도에 부산시 문화상을 또 받으셨습니다. 예, 요거는 집에 어른 비문입니다. 아까 그 200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해에 제가 그 2007년 7월 달에 집에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해 그 초에 제가 서울의 그 수유리에 김종길 박사를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살아 계실 때 그래도 그 비문을 받아놓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제가 제 아우를 데리고 같이 그 김종길 교수한테 가서 집에 어른 비문을 하나 부탁을 청을 했습니다. 청을 했는데 김종길 교수는 영문학 교수인데 참 이렇게 글을 잘 지으시더라고요. 그 비문은 뭐 이렇게 또 했지만은 뒤에 보면은 그 명을 지어 주셨는 걸 한번 요거 낭독해 보겠습니다. 개세풍진을 혈혈단신 이겨내며 지절을 목숨 삼아 명리를 멀리했네. 의열의 가문을 지켜 걸어온 고든 선비. 이렇게 그 석줄로 일평생을 함축해서 참 표현하셨는데 말세의 혼란 시절에 혈혈단신 혼자서 아무도 참 도와주는 분 없이 혼자서 남대문 시자서 배추 장사도 하시고 그 참 서울서 학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지절을 목숨 삼아 이익을 참 멀리하고 명예를 한테 중시해서 그렇게 살아온 뭐 고든 선비다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예, 이제 잠깐 그 맺는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뭐 5살에 조모한테 그 한글을 배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저희들을 교육을 또 그렇게 시켰어요. 저는 아마 7살에 아버지한테 뭐를 배웠느냐. 7살에 6시에 일어나서 꿀 앉아가지고 명심보감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명심보감을 배우면서 또 한시를 매일 하나씩 외워라. 그래가지고 그 하루 종일 한시 외우고 명심보감은 새로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국민학교 2학년까지 배웠었어요. 2학년 그러니까 국민학교 들어가기 2해 전에부터 제가 배웠으니까 6살 때부터 한 5년 배웠죠. 배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참 명심보감 그때 배운 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 하고 쭉 효행편에 나오는데 저도 이제 조금 퇴직을 하고 해서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저도 이제 애들이 지금 다 뭐 나이가 40이 넘고 했습니다만 저도 애들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을 꿀 앉아라 이래가 남매입니다. 위에 딸 밑에 아들 남매를 꿀 앉아라. 아버지 하는 대로 제가 해봤어요. 제 자식한테. 그래가 요즘 서점에 가면 번역본 명심보감이 나와요. 옛날에는 우리 이게 원본을 가지고 했지만은 지금은 국한문으로 다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명심보감이 서점에 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애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이래 가르치다가 효행편에 가가지고 부명소시들 식재구적 토지내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가 부를 때 밥 먹다도 모르면은 밥을 토하고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 하기에는 야들이 하는 소리가 더럽거러. 대부분 그 소리부터 먼저 나오는 게 더럽거러. 그래서 이게 저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세대 차이가 이래 많이 난다. 근데 저는 저 아버지가 제가 사남 일녀의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참 못 살았어요.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냐 아버지가 36살에 군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하다가
그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군대 갔는데 아버지가 뭐 밤에 이 휴가를 나왔는데 2등 배입니까? 이 짝대기 한 개 달고 얼굴이 새까맣게 과연 우리 아버지인가 싶을 정도로 그때까지 제가 참 돈을 못 버니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래서 저는 참 커서 사업을 하면은 좀 그때 사업하면 다 잘 살았어요. 잘 사는 이 사업가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해서 저도 그런 걸 해볼까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뭐 이 학교 다닐 때 이 부업도 좀 했어요. 했는데 그거 하니까 아버지가 그거 못하거라 하시고 니는 공무원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7급이 있죠. 7급 요즘 같으면 이제 그게 그때 당시에 4급인데 요새 7급이 9급부터 시작한 7급인데 그 이제 시험을 쳐서 공직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공직 생활 하면서 늘 참 이야기가 조상한테 죄 짓는 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부모한테 절대 죄 짓는 일 하지 마라. 자식한테 죄 짓는 일 하지 마라. 저한테 그걸 참 밥 먹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함축하면 공직 생활 하면 유혹이 많으니까네. 그 유혹에 절대 휩쓸리고 그 부정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참 공직 생활 하면서 늘 그것을 참 좌우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공직 생활을 잘 마치고 또 공직 생활 마치고도 또 그런 덕으로 공공기관에 가서 한 3년간 또 봉사를 하고 그렇게 작년에 이제 참 공직은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오늘도 이래 안동 강의 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도 생각하지만은 요즘 경상도 말로 할배가 살아 계시면 손자를 보니까 참 부럽다. 나는 의외가 할배가 한 분도 없노. 6분이나 계시는데 할배가 다 50살 전에 다 돌아가셔서 나는 왜 할배가 없노. 나도 참 할배 욕하고 한번 어리장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하고 그래서 참 요즘 100세 시대에 50이 못 돼서 더군다나 저들 조부하고 육사 선생은 44년도 해방 1년 전에 그렇게 독립운동 하시다가 참 옥고를 당하시고 북경에서 감옥에 돌아가시고 참 고문받아서 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이래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참 1년만 더 사셔도 독립이라도 한번 보고 참 가셨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래서 참 할배가 계시는 손자가 정말 부럽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아버지가 또 부산대학에 발령을 나니까 여기 계실 때는 사립인데 부산대학 국립입니다. 국립인데 부산대학 교수로 발령이 나니까 발령은 났는데 임용이 안 돼요. 왜냐? 이 삼촌들이 전부 월북을 했기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부산대학에 발령이 연좌제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정보부에서 저걸 신원조사에 X를 해오는 거예요. 그 국립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와대의 유혁인 비서라고 안동부인데 정무수석이죠. 유혁인 나중에 문광장하는데 여기 가까운 척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그분이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산대학에 가셔서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지병으로 조금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늘 계시면서 유구당에 대해서 참 아버지가 어떤 그런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참 자료들을 모아서 밝히고 또 그런 자료들을 공론화하고 해서 여럿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늘 그래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요즘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저한테 누가 컨택을 하는 분이 있는데 장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조금 아직까지 생각할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요즘은 말이죠. 참 아버지는 책이 그때 돌아가실 때 한 만여억 원 됐는데 그 책도 정리하려고 요새 참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국국학진흥원에 제가 한 5,500권 정도, 좀 오늘 저 김명일 장관님 여기 계십니다만 국학진흥원장 하실 때에 그래 해서 제가 가서 그 기증을 하고 아직도 책이 좀 남았습니다만 요즘 책 기증 잘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전부 다 컴퓨터 다 CD로 다 책이 나오기 때문에 참 잘 안 받으려고 그러고 이 자료들을 또 죄송스럽다 제가 또 아랬다가 이걸 잘 또 저걸 하겠느냐 보호를 하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도 있는데 앞으로 그게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바쁘신데 이렇게 제가 부족한 저의 강의를 들으시러 이렇게 오신 그 여러 선생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여기에 강의를 하러 온다 그러니까 저 동생이 형님이면 나도 갈게요. 안양에 안양서 아침에 일찍 지도 있는데 나도 따라갈게. 형님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안양의 양명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그리고 참 오늘 우리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이동수 문화원장님도 이리 오시고 또 우리 종고모 육사 따님도 오시고 또 손병희 관장님 그 중에 다 참 고마우신 분이지만은 특히 더 고마운 분은 우리 김병일 그 선비 수련회 이사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전화 통화를 할 때 서울 계시던데 이렇게 참 제가 강의한다 그러니까 내가 꼭 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강의를 이걸 마치겠습니다.